안녕하세요, 오영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 잘하세요? 저희 EBS 문화센터에서는 이번 주에 교통사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드라이빙 스쿨을 개설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나하고 뭐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채널 돌리시려는 분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면허를 따야 하시는 분들, 혹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혼자 보고 계신다면은 그 녹화를 해두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은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드라이빙 스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카레이서이자 안전교육 운전 담당자십니다. 김재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카레이서를 하셔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건강해야만 또 예. 안전운전을 더 잘할 수 있죠. 상도 많이 타셨다면서요? 상은 그렇죠. 세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근데요, 이 손해보험협회가 그 통계낸 걸 보니까 작년 한 해 70만 명이 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그거를 좀 쉽게 분석을 하자면 그 청주시나 전주시의 인구가 네. 1년 동안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을 빼놓고는요, OECD 그 회원국 중에서는 세계 제1위라는 사실을 아주 부끄럽게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운전자들이 느껴야 정말이에요. 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하는 그 성급한 성격 때문이기도 할 거지만, 먼저 그 안전운전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우선 그 도덕적인 거는 이제 둘째 치고요. 네. 도덕적인 거는 면허 시험을 볼 때라든가 뭐 집안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많이 배우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방어운전 기술, 말로만 하는 기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피하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훈련이 아직 부족한 거죠. 사실 이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나는 사고도 참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운전면허 시험 딸 때만 공부했지 그 이후로는 법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법규 같은 거는요, 그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 양심이거든요. 네. 그 양심만 똑바로 하면 고칠 수 있는 거지만 예. 운전 기술은 양심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근데 요즘은 차들이 참 좋아졌어요. 에어백도 있고, 뭐 ABS 브레이크도 있고, 그런 차를 타는 게 일단은 좋겠죠? 근데 좋은 차를 탄다고 그래서 사고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실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요즘 추세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대형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다이아나비 그렇죠. 같은 경우 아시죠?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있었죠. 좋은 차입니까? 그렇다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운전 기술이 그래서 또 다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운전 경력이 지금 13년째예요. 저 같은 베테랑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리포터인 그 예. 최일임 씨 경우가 아마 운전 경력이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 예를 들어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럼 네. 같이? 우리들의 리포터 최유림. 1992년 운전면허 취득, 운전경력 8년차, 사고경력 무, 별명 드라이빙 최. 오늘 우리는 그녀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려 한다. 자, 저 앞에 코스가 보이시죠? 네. 네, 저기가 이제 장애물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이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이 코스를 빼먹지 말고 돌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장애물만 잘 통과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거 돌 때 유의할 점은 없어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게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건들지 마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속도에는 뭐 상관없죠? 예, 속도는 상관이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시고 벨트를 매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코스는 일반 도로에 고무원 뿔을 설치해 만든 가상의 장애물 코스.
간격이 다르게 설치된 장애물을 미리 내다보면서 장애물 간의 거리와 차의 속도를 계산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알맞게 핸들을 꺾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도는 동안에 브레이크는 밟지 않아야 하죠. 이 코스의 목적은 원뿔을 넘어뜨리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잘못된 운전 습관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핸들 조작법을 교정하고 위험 회피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죠. 운전 경력 8년, 무사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최유림. 과연 그녀의 장애물 코스 통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드라이빙 최, 그녀의 명성은 지켜질 수 있을까? 네, 아주 잘했어요. 아, 정말 어려운데 코스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금 통과를 했거든요. 본인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네, 저 얼마나 나왔어요? 네, 지금 1분 13초 나왔는데요. 네. 아주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코스를 이게 통과 하나도 안 건드리고 통과한 건 참 잘했고요. 예. 지금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자세가 너무 지금 멀리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틀 때 손 동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죠. 예, 그럼 선생님께서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베스트 드라이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월스 드라이버였습니다. 최유림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섭외를 받고 너무 좋았거든요. 예. 제 운전 솜씨를 자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는 거 하나하나 고쳐 나가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배울 운전 기술은 뭐죠? 제일 첫 번째 제가 배운 게요. 바른 운전 자세예요. 바른 운전 자세. 그럼 바르게 앉죠, 되게. 뭐 물론 꾸부정하게나 너무 가까이 앉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대개는 다 안전벨트를 매고 오영실 씨가 생각하는 바른 운전 자세는 어떤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꼿꼿하게 앉아서 벨트 매고. 꼿꼿하게요? 예, 적당한 거리. 그렇죠. 안전벨트라는 거는 뭐 그것도 역시 도덕적인 기술이 아니잖아요. 예. 안전벨트 매는 거는. 근데 그런 말 하는 건 조금 이제 우스운 얘기가 되겠고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그것도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세만 똑바로 잡았으면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자세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죠. 아무튼 그 최유림 씨는 아까 자세가 멀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함께 보실까요? 자,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어떻게 앉죠? 이렇게 앉아요. 아, 그리고 핸들은 어떻게 잡죠? 네, 지금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잘못된 거 몇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일단 지금 엉덩이 밑에 여기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떠 있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많이 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고 시 어떤 나쁜 영향을 주냐면요.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차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리죠? 예, 그러면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몸이 뒤로 밀리게 되죠. 엉덩이가 그걸 밀리게 돼요. 그래서 뒤에는 저렇게 떠 있으면 위험하죠. 브레이크 밟을 때. 그리고 정확한 힘이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핸들 잡는 자세가 너무 멀리 앉아 있어요. 작게 돌릴 때는 괜찮은데 핸들을 많이 꺾을 때는 몸이 많이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벌써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제 발의 위치가 그러니까 왼발은 이 위치가 맞는 건가요? 자, 발을 위치는요. 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왼발을 그 풋 레스트에다 올려놔야 돼요. 이쪽이요? 예, 거기에 힘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힘이 어디로 전달되죠? 힘을 한번 줘보세요. 브레이크 페달에다. 힘이 어디로 가요? 핸들 잡고 한번 힘을 줘보세요. 힘이 어디로 가요? 등으로요. 그게 굉장히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면 등 허리를 다치는 이유죠. 그 힘이 꼬리뼈로 가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힘이 그래서 의자를 앞으로 더 당겨야 되죠. 한번 당겨봐요. 더 당겨봅니다. 앞으로 그 힘이 꼬리뼈로 전달될 때까지 한번 밟아보세요. 꼬리뼈로. 와요. 꼬리뼈로 힘이 전달돼요? 네, 네. 등으로 가거나 그러면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 다르죠. 신체 조건이.
12시, 시계의 12시 방향에 두 손을 얹어요. 두 손을 다시 쭉 피세요. 핸들을. 여기는 올리시고, 이렇게. 그렇죠. 자, 힘이 어깨 뒤에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약간 모자르면 더 당겨야 되죠? 돼요. 돼요? 네, 됐으면. 네. 자, 핸들을 그러면 9시 15분에 한번 잡아보세요. 9시 15분에. 15분. 자, 원래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원래 이렇게도 그렇게도 잡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도 잡죠? 네. 힘을 한번 전달했을 때 그 힘이 어깨에 여기에 전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 자세는 왜 필요하냐면요. 자, 도발 상황 시 달리다가 또 서야 되는데 핸들을 안 잡으면 얼굴 다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멀면, 자, 아까 먼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 있었죠? 자, 앞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앞으로 사람이 쏠리지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됐죠? 뒤로 갔을 때 이 뒤에 있는 역할이 뭐죠?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자세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탈 때 물론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손톱이 길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운 차가 손톱에 긁히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손톱에 긁히지 않게 손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열은 다음에, 자, 처음에 그냥 무조건 타면 안 되죠? 차가 또 깔끔한 차들은 굉장히 깔끔한데 타면서 여기 보면은 긁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는 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탈 때 앉아서 처음에 두 발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털어줘야 되겠죠? 발을 턴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어야지. 2개씩 이렇게 집어넣다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자, 처음에 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브레이크 페달을 먼저 밟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가장 먼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먼저 밟고, 그 다음에 꼬리뼈가 이 밟은 힘이 꼬리뼈로 전달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자, 꼬리뼈에 딱 붙입니다. 자,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 브레이크만 힘이 전달이 잘 되면 다른 데도 자동적으로 다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상체하고 거리가 중요하죠. 상체는 두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이 목과 어깨 쭉 전체가 다 딱 맞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힘을 쭉 뺀 다음에 여기를 잡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잘못된 상식 중에서 이렇게 멀수록 사고가 날 때 사람이 안 다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경우냐면요. 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가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되죠. 쏠린 다음에 분명히 뒤로 올 때 여기 받쳐주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멀리 있게 되면은 목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깝게 되면 작은 거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될 때는 두 손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자세는 두 손을 쭉 뻗어서 목과 어깨와 꼬리뼈가 전부 딱 전달될 수 있는 자세가 자기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는요, 뒤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동작을 할 때 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밟은 채로 발목만 움직일 수 있게 발 뒤꿈치가 바닥에 고정이 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빈번하게 움직일 때는 이게 끌려가듯이, 뒤꿈치가 끌려가듯이 해야지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물론 발꿈치를 들어서 힘을 정확하게 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왼발의 경우는 기아 조작이나 또 코너링을 돌 때는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왼발이 거의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자동차든지 보면은 왼쪽 안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풋 레스트 자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 있고요. 없다 하더라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왼발을 지지하면서 코너를 돌면 그 몸이 굉장히 안정되게 차를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 수가 있죠.
이런 자세들이 갖춰져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운전 자세는 왜 중요한가? 평소보단 돌발 사태 시 그 중요성이 확실해집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갑작스럽게 멈춰섰다고 가정을 해보죠. 비슷한 강도였는데 오른쪽 운전자의 상체가 더 크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세. 의자 등받이를 너무 제치고 엉덩이를 의자에서 떨어뜨리고 운전할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상체가 크게 흔들려서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죠.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코너를 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코스, 비슷한 주행으로 보이지만 사정은 다르죠. 오른쪽의 경우 왼발을 풋레스트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심하게 다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흙 하나, 뭐 먼지 하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큰 사고를 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배운 올바른 자세 이거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가르쳐준 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최유림 씨 어때요? 맞아요. 저희 맨 처음에 할 때는 긴장한 상태로 예. 이렇게 똑바로 하다가 조금 좀 익숙해지면은 여유 맞아요. 부리고 막 건방지게. 맞아, 한 손으로 쫙 핸들 네. 돌리고. 네, 김재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초보 자세 있죠? 네. 네, 그 자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네, 운전 경력은 이제 15년 됐습니다. 예, 사고 경력은? 사고 경력도 아직 이만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시나 봐요. 네. 예. 그 자세는 뭐 사실 몇 가지만 딱 그 지키면은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 네. 그다음에 그 상체와의 간격, 그다음에 꼬리뼈 그 세 부분이 일치가 되면은 아주 자세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자들은 힐도 신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힐이 보기는 예쁜데 예. 정말 위험할 때는 보기 나쁜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맞아요. 저도 옆으로 비껴나갈까봐 겁도 나면서도 설마 오늘 사고가 나랴 싶으니까 그냥 계속 신었거든요. 네, 브레이크 오늘부터. 밟다가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악셀을 더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네요. 오늘부터 그렇죠. 정말 넓적한 운동화로 다시 바꿔야겠습니다. 너무 넓적하면 또 안 되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운전 기술 배워봐야 할 텐데 네. 어떤 거죠?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전후 좌우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사각지대를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